안녕하세요. 큐팡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 헬기와 여객기 충돌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 DEI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1월 30일 그 사고가 난 후에 이제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갖는 장면인데, 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 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그래서 우리말로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 이거의 약자인데, 이 DEI가 뭐냐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등을 생각해서 직원들을 뽑아야 되는 정책을 이제 DEI라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번 충돌 사건의 원인이 그 FAA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능력에 의해서 뽑지 않고 DEI에 의해서 뽑아서,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제 발언을 하니까 기자들이 지금 이제 막 사고가 난 바로 직후에 그렇게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트럼프에게 따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diversity hiring, 다양성에 의해서 채용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어떻게 diversity, 다양성에 의해서 직원들을 뽑은 게 지금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나는 상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조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는 이게 원인일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아무튼 그 뒤로 이제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이제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DEI 채용이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서 계속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뉴스에서 이제 많이 보셨을 거고, 우리가 뉴스에서 접한 얘기로는 DEI라는 게 이제 그냥 다양성을 고려해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거다라고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그 DEI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를 보시면 What is DEI and why is it dividing America? DEI가 뭐고 이게 왜 미국을 분열로 이끄냐, 뭐 이런 CNN 기사들이 있고, 이런 걸 이제 읽어보시면은 대충 DEI가 어떤 건지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When did workplaces start embracing DEI? 언제부터 DEI를 시작했느냐 하면은 이제 뭐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얘기도 나오고, 1964년 Civil Rights Act, 뭐 민권법인가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성 뭐 이런 거를 존중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회에 이제 많이 퍼져서 이제 6, 70년대 뭐 오면서 뭐 이렇게 쭉 이런 자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런 기사 읽어보시면 될 텐데, 이제 DI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알게 됐던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우선 다시 말씀드리자면 DEI는 어느 조직의 구성원이 다양한 인종, 다양한 성별, 또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뭐 종교나 문화적 배경, 게다가 이제 신체 조건까지,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뽑아야 한다는 사실은, 이것도 이념입니다. 아이디올로지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거한 다양한 여러 분류들 중에서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제가 바로 다양한 성별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별은 남녀 두 개 아니냐, 어떻게 다양한 성별이 있느냐, 두 개면 끝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특히 좌파 진영에서는 인간의 성별이 두 개 이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뭐 70 몇 개라고 그러고, 뭐 예전에 페이스북에서는 80 몇 개라고 그러기도 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그리고 뭐 무한대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조직의 구성원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DEI 정신인데, 그래서 어떤 조직의 구성원도 남녀 또는 무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중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이런 수십 가지의 뭐 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성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DEI이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권 시절에 채용이 되기 가장 쉬운 백그라운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자면, 백인이 아닌 사람, 그리고 또 남성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여성이든지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그 이외의 성이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가 아닌 사람, 심지어 장애가 있는 사람, 또 뭐 저소득층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런 분류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왔던 분류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을 다양하게 많이 뽑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DEI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 여기는 뭐 이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 로널드 레이건 때 이런 다양성이 좀 멈칫했고, 그러니까 공화당 대통령 때는 이게 좀 줄어들었다가 뭐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 이 DEI 채용이 또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DEI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은 바로 오바마입니다.
자, 이게 그 FAA, 미국 연방항공청의 채용 지침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청각장애, 시각장애, 그 다음에 missing extremites는 뭐 손이나 발을 잃은 사람, partial paralysis, 부분마비, complete paralysis, epilepsy, 전신마비, 그 다음에 간질,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y, 지적으로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psychiatric disability,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dwarfism, 외소증,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 원래 있던 채용 규정을 뭐 어디서 듣기로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런 지침으로 사람들을 뽑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채용한 직원의 인종 중에 가장 적은 수가 바로 백인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뽑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종, 뭐 성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유색 인종이나 여성 또는 그 이외의 성을 위주로 뽑으니까 백인이 가장 채용이 덜 됐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2023년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인데, Corporate America promised to hire a lot more people of color. 유색 인종을 더 뽑기로 미국 기업들이 약속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It actually did. 그래서 Black Lives Matter 2020년이죠. 그때 시위 이후에 S&P 100, S&P 100 companies 거기서 30만 명의 직원을 뽑았는데 94%가 유색 인종에 갔다 이 말입니다. 네, 이런 게 DEI죠. 자,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94대 6%. 그리고 이건 좀 흥미로운 그림이라서 가져와 봤는데, less senior roles, 뭐 하위직, 그 다음에 professional, 전문직, managers, 간부, 관리자급, 그 다음에 executive, 임원급, 이렇게 했을 때, 파란색이 백인, 녹색이 hispanic, 노란색이 black, 분홍이 asian, 그 다음에 그 외의 인종. 이렇게 보시면, 네, 이 밑에 가면은 hispanic과 black이 엄청 많은데, 올라갈수록 asian과 백인이 이제 그 비율적으로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임원급으로 가면 백인과 asian이 제일 많고, 아무튼 이런 거를 이렇게 인종을 다양하게 갖춰놔야 그게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DEI의 출발점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미국 사회가 지난 10년 이상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직원을 뽑는데 이런 방침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지금까지도 유지해 왔을까?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제 바뀌었겠지만 그게 단순히 미국 사회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인종이 다양하게 구성되면 좋겠다라는 것인지 그 외에 뭐가 더 있는지 이렇게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바마라는 대통령은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을까? 또 바이든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들은 왜 이런 걸 추진하라고 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깊게 알아보시려면 이 critical race theory, 비판 인종 이론 뭐 이런 것까지 좀 아셔야 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이 DEI와 관련된 가장 근본이 되는 이유, 그러니까 뭐 사회가 여러 인종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면 이상적이다라는 것보다 더 근본이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은 지금은 이제 60%가 백인이죠. 이제 그전에는 뭐 70%, 80%까지 갔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백인이 주류인 사회인데 이 백인이 주류인 사회를 뒤집어 엎자는 게 DEI입니다. 그게 단순히 다양한 인종이 뭐 사회 여러 곳곳에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백인 위주의 사회를 뒤집어 엎자는 게 DEI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담은 게 이제 Critical Race Theory인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백인 남성 중심의 사회를 이제 바꾸자. 이게 DEI의 출발점입니다. 그게 사회의 정의나 social justice 또는 뭐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뭐 결과의 평등 아니면 기회의 평등 이런 많은 표현 등으로 이렇게 모습을 겉으로는 나타내지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의 백인 남성 중심의 사회를 바꾸자는 게 DEI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백인, 남성, 그 다음에 또 미국 정신의 어떤 중심이 되는 사상이 미국 건국할 때부터 중심이 되는 사상이 기독교죠. 그래서 백인, 남성, 기독교 중심의 사회를 그렇지 않은 비백인, 비남성, 비기독교 이런 사회로 바꾸자는 게 DEI의 출발점이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미국은 그 이전 정권의 좌익 전체주의 관료주의 사회, 여기서 이제 트럼프의 우익 개인주의 능력주의 사회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자는 비기독교고 후자는 친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 문화 속에서 우익 개인주의 사상 등을 바탕으로 해서 능력주의 사회가 그동안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 2008년 그때 금융위기가 오고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많은 비판이 일고, 그러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죠. 바로 오바마라는 세계사에서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흑인 대통령. 흑인을 노예로 삼았던 미국이란 나라에 드디어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흑인 혼혈이죠, 사실은. 오바마의 어머니는 백인이니까. 아무튼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백인 남성 위주의 기독교 사회가 비백인, 비남성, 비기독교의 사회로 바뀌는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게 바로 DEI입니다. 다시 연방항공청 얘기로 넘어와서 예, 여기도 그러죠. 트럼프가 I changed the Obama standards.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기준들을 바꿨다. From very mediocre. mediocre 하면은 뭐 평범한 중간 정도 이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기준 이하가 mediocre입니다. 그러니까 at best. 잘해봤자 기준 이하인 그런 스탠더드를 내가 바꿔놨다. From very mediocre at best to extraordinary. 아주 뛰어난 그런 기준으로 바꿔놨다. 트럼프도 이제 그때 기자회견에서 이제 오바마 때 정해놓은 그런 기준이 이게 문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미국 항공기 조종사의 90%가 백인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바마 때부터 바꾸려고 한 건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다양한 인종과 성별과 뭐 그런 백그라운드인 조종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채용 기준을 바꾸면 되죠. 그리고 채용 기준을 낮추면 되죠. 그래서 항공기 조종사뿐만 아니라 항공교통관제사도 기존의 채용 기준을 완전하게 없애고 새로 만든 게 오바마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로 뽑던 걸 수년 동안 수백 시간 걸쳐서 준비하던 지원자들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유색인종 남성을 또는 유색인종 여성을 뽑을 수 있는 기준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추측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연방공항청 상대로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백인 남성이 실력이 뛰어난데 단지 백인이기 때문에 탈락됐다라고 집단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런 백인 문화를 싫어하는 DEI를 민주당에서 그토록 열심히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예, DNC에서 그 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을 뽑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투표에 앞서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그런 진행자의 말이 나옵니다. 미국은 원주민들의 땅에 지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니까 이제 박수가 나오죠. 네, 거기서 박수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하자는 말이 미국은 원주민들로부터 빼앗은,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도둑맞은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위원들을 뽑을 때 이제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그 젠더에 관련된 대명사들, 남성, 여성 외에 여러 가지 성들을 만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다양한 성이 골고루 들어가게 뭐 위원들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장면인데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미국의 현재 민주당은 미국이란 나라는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이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아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둑질한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색인종이 백인으로부터 다시 빼앗아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민주당 쪽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많은 정책이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이 거기서 출발을 했고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현재 미국을 바꿔놓자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60, 70%의 한인들이 지지하고 있는 한인사회도 그런 주장에 동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60, 70%의 한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의 사회 정치를 이해하시려면 더 구체적으로 미국 민주당의 이념이나 정책 등을 이해하시려면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주류 언론에서 나오는 그날그날의 뉴스만 따라간다고 절대 미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왜 트럼프가 이겼는지, 트럼프를 왜 국민의 반 이상이 지지했는지, 민주당은 왜 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놓은 정책들은 왜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게 미국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CNN이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서 말하는 미국이 실제 미국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민주당의 프로파간다를 전달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미국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 뭐 이런 뉴스에서 정보 같은 거야 많은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소개할 때, DEI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도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게 뭐 바람직하다, 추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주류 언론의 뉴스는 다 그렇습니다.
아까 CNN에 나온 기사처럼 여기도 이제 이런 뭐 린든 존슨이 64년에 Civil Rights Act에 서명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Origin of DEI 이때부터 이제 뭐 DEI가 시작됐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다 좋게 포장을 하는 거죠. 주류 언론에서는. 네, 그래서 처음에 의도는 이렇게 좋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은 유럽의 백인들이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빼앗았고 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부려먹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DEI의 뿌리입니다. 1964년에 뭐 인권법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오바마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그때 이제 사회가 확 바뀌면서 이제 DEI가 사회에 이제 큰 뭐 역할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사건이 뭐냐면 서프라임 모기지죠.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저소득층에게도 이제 대출을 해주자.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고 대출을 해줘야 된다 해서 무분별하게 모기지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게 이제 하우싱 붐, 집값이 이제 확 올랐다가 이제 그게 꺼지면서 그래서 하우싱 마켓 버블, 그죠? 주택 시장이 이제 붕괴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이 저소득층에게도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에도 몰개지 대출을 해주자라고 시작을 한 사람은 누구냐? 예,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빌 클린턴. 예. 25 people to blame for the financial crisis. 예, financial crisis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사람들 25명 중에 한 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에게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기 시작한 게 빌 클린턴 정권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소수인종 이런 계층에 대출을 활짝 열어놔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빌 클린턴입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정권이 뭐 저소득층과 소수인종에게 주택 문제를 많이 해결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업적을 남겼을지는 모르겠는데 10년 후에 이렇게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보면 오바마의 DEI와 똑같은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왜 돈 많고 부자인 아시아이나 백인들한테만 대출을 해주냐? 저소득층의 소수인종에게도 해줘야지. 이런 똑같은 사고방식에서 빌 클린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물리고 물려가지고 이제 금융위기로 거쳐서 이제 오늘날 이런 미국의 많은 사회 문제까지 연결된 거고 그래서 DEI가 이번 바이든 정권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렇게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TED-Talk에 뭐 The Real Truth About the 2008 Financial Crisis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죠. 뭐 경제 입장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지 미국 사회의 저변에 깔린 변화 같은 거는 이런 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자리에 나와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Diversity, Equity, Inclusion. 그래서 이게 쭉 아주 장황하게 나옵니다. 자, LG전자입니다. 여기도 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대기업, 뭐 30대 대기업, DI의 현 주소는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한국에서도 여기에 돈을 엄청 들이고 있다 뭐 이런 거겠죠. 뭐 국내 기업 DI 어디쯤 와 있을까 뭐 뭐 아주 많습니다. 이런 거 다 뭐 무궁무진합니다. 자료가. 근데 DI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은 유럽의 백인들이 유색 인종들을 탄압해서 건설한 국가고 발전한 나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잘못된 과거는 뒤집어야 된다. 여기서 나온 게 DI죠. 예.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한국에서도 해야 되는지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DEI가 이제 뭔지 아셨으니까 한국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내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